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컨설턴트 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꽤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떤 컨셉이나 아이덴티티 이런 것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어떤 영감 받기, 창의력 받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가?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디자인, 나만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영감을 받아 디자인에 녹여내서 상품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한 7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조금씩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감성을 상품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 가지 꼭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 컨셉 정하기입니다. 메인 컨셉을 꼭 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고 디자인하는데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메인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클래식이다, 미니멀이다, 컨템포러리다, 뭐 모던 클래식이다, 뭐 등등 정말 많은 그런 컨셉들이 있는데요. 이 내가 좋아하는 의류가 어떤 컨셉의 의류가 될 건지 여러 가지 사진을 사례 조사를 해보신 다음에요,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스타일의 옷을 추구하는구나, 한 가지 정하셔서 나의 메인 컨셉이라고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튀게 입거나 뭐 컬러가 화려한 걸 입거나 이러면은 눈에 띄잖아요. 근데 눈에 띄면 안 되는 민족이거든. 눈에 띄면 안 돼. 그냥 묻어가야 하는 민족이야. 물론 요즘에 개성이 좀 뚜렷이 이렇게 튀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컨셉이라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오는 게 미니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미니멀 일단 가장 많죠. 미니멀이 많은데, 여러분 네이버에 뭐 지식 쇼핑? 아닌가? 뭐 아무튼 네이버의 쇼핑 관련 탭을 보기만 하셔도 사입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메인 뭐 미니멀 브랜드가 나오고 있어요. 미니멀해, 미니멀한 스타일, 뭐 정말 많죠. 미니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그게 정말 미니멀이 맞는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어요. 미니멀이 맞습니까? 여러분, 미니멀이 뭐죠? 맥시멀리즘이 있고 미니멀리즘이 있죠. 맥시멀리즘은 정말 말 그대로 있는 거 다 갖다 화려해야 돼, 과해야 돼, 막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미니멀리즘이란 건 상반되는 의미로 가장 간략하게 축소하여 정말 깨끗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컨설팅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다 갖다 붙여놓고 미니멀이래. 근데 미니멀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나는 미니멀리즘 깔끔한 걸 좋아해, 깨끗한 걸 좋아해,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유명한 해외 작가들,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꼭 많이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게 의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꼭 찾아보세요. 건축일 수도 있고 어떤 자연물일 수도 있고 미술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흰 도화지에 점 하나를 탁 찍었어. 근데 그게 이뻐야 해. 누구나 점 하나는 찍을 수 있잖아요. 흰 도화지, 흰 A4용지라고 하자. 그냥 A4용지에 점 하나를 탁 찍었는데 그게 뭔가 황금 비율에 의해서 완벽한 위치에 완벽한 크기의 점 하나를 딱 찍은 거야. 그래서 그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찍은 점이 미니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꼭 아셔야 돼요. 다른 예도 있겠지. A4용지를 놨을 때 빛을 약간 옆에서 때려. 그래서 그 깨끗한 A4용지의 어떤 질감이 미니멀이 될 수도 있고, A4용지 2장을 딱 겹쳐놨을 때 그 약간 삐뚤게 겹쳤다고 치자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삐뚤게 겹친 부분의 그 단차, 그 깨끗한 한 선, 그런 것들이 미니멀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미니멀이라는 건
그 작가가 어떤 영감을 어떻게 받아서 어디서 어떤 깔끔한 느낌을 받아서 내가 그 받은 느낌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그 느낌을 어떻게 의류에 녹여서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러려면 많은 것들, 많은 사물, 많은 자연물에 관심을 가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영감 받기 어렵죠. 영감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념이 많고 막 이것저것 다 관심 많고 이런 분들이 디자인하면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유명한 작가들, 자기가 추구하는 컨셉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노력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컨셉 정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감 받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감을 어디서 어떻게 받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이 여러분 2월이니까 2월 지금 눈이 왔거든요, 밖에. 밖에 나가서 새벽에 눈을 봤어요. 너무 깨끗한 거야. 아무도 밟지 않았어. 눈이라는 것 자체가 가벼운 느낌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군대에서 치웠던 눈은 사람을 죽이는 무거운 눈이긴 해. 근데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가벼운 느낌이 있어. 그리고 뭔가 소복소복하잖아. 그 아무도 밟지 않았을 때 그 자연적으로 내려서 살짝 울퉁불퉁한 그 느낌 있지. 그것도 너무 깨끗하잖아. 아니면 거기에 뭔가 나뭇잎이 하나 턱 떨어져 있어. 근데 그 나뭇잎이 초록색이야. 그래가지고 겨울과 어떤 상반된 느낌도 준다는 거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연물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현재 좋아하는 거, 내가 현재 어떤 거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 그것을 자연물과 음악과 함께 연결을 시켜도 좋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영감 받는 것, 이게 두 번째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해석하기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A4용지 얘기했다가 눈 얘기했다가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죠. 제가 지금 갑자기 영상 찍으면서 떠올라서 상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쁘겠다, 아 이건 깔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감받은 바를 누구나 똑같이 보고 있지만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1차원적으로 합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눈을 예를 들었으니까 눈이 가볍고 소복소복 내리고, 여러분 눈꽃 모양으로 영감을 받은 해석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눈꽃. 그리고 눈이 어떤 따뜻한 느낌도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아, 나만 그런가? 눈 따뜻하지 않아요? 눈은 차갑잖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차가운데 감정적으로 나는 따뜻하게 느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것과 감정적인 이 상반된 느낌의 어떤 부분을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겨울에 흰색 옷 입으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야 추워 보여, 흰 옷 입지 마, 이러잖아. 근데 나만 그래? 우리 엄마만 그래? 아무튼 우리 어머니 그랬다고. 추워 보일 수 있잖아, 겨울에 흰 바지 입으면. 아니야? 아무튼 흰 옷이지만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흰색의 그 따뜻함, 그것을 영감으로 녹여도 돼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나는 이 물질적으로 차갑지만 감정적으로 따뜻함, 그것을 1차원적으로 옷에 한번 합성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물질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의 갭을 줄인다는 것,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좋은 예를 들어보면,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교수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과제를 하나 던져줘요. 해양생물을 딱 적는 거지. 그리고 해양생물에 관련된 것으로 구두를 디자인해와라. 해양생물, 여러분들 지금 해양생물이라고 제가 갑자기 딱 말씀드렸을 때 떠오르는 해양생물 어떤 게 있죠? 많은가요? 한 30가지 이상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가서 우선은 해양생물에 대한 서칭을 해요. 서칭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구두의 해양생물을 1차원적으로 합성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쉬운 예로 해마 있죠. 해마 같은 애들을 구두니까 힐 부분에 해마를 넣는 거야. 그래서 1차원적으로 합성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이것저것 여러분들 돌고래 앞에 토 부분에 상어의 주둥이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한번 합성을 해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해양생물 30개를 떠올렸다면 한 생물당 뭐 한 10개씩 그러면 한 300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신만의 어떤 합성 능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어떻게 했을 때 본인이 만족스럽고 상품화하기 좋을 것 같은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1차원 합성학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네 번째 단계에서 1차원적으로 합성한 것을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응용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본 해양생물 해마를 그냥 힐에다가 딱 넣으면 너무 이상하겠지? 그러니까 해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조사하고 찾아봤던 것들을 뭐 3D로 작업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뭐 보석을 박을 건지 어떤 소재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먹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쁜지 저렇게 했을 때 이쁜지 뭐 컴퓨터 3D로 작업하기 어렵다면 이제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질감 먹이고 보석 한번 넣어보고 지우개로 톡톡톡 해서 빛의 어떤 표현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나올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드디어 제품별로 상품화를 하는 겁니다. 아까 구두에 그쳤는데 사실 뭐 장갑에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옷, 의류, 바지 이런 데 다 넣을 수도 있겠죠. 상품화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운 시작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상품화를 한다는 건 여러분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쁜 건 아무거나 해마를 아무렇게나 넣었다고 그게 이쁜 게 아니죠. 시대적으로 트렌드에 맞는 어떤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읽는 능력을 키우시고 시장 조사를 많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더 이쁠지 상품화를 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시대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있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랑 같은 논문이 있나 찾아보죠. 그리고 나랑 뭐 같은 내용을 내가 베꼈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카피킬러 이런 데 검색을 하는데 이런 것은 책임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디자인을 해냈다고 하셔도 책임을 갖고 상품 시장 조사를 꼭 하셔야 돼요. 내가 했던 것과 같은 걸 한 작가는 없는가, 같은 걸 한 디자이너는 없는가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쁘면 남들도 이뻤고 내가 한 걸 남들이 이미 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자괴감, 막 괴로움, 막 이런 걸로 다가올 때가 많긴 한데, 내가 그때마다 부족하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갖고 꼭 시장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여러분 공통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두에서 시작하고 정말 구두만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 티나 셔츠나 뭐 패딩이나 코트나 자켓이나 바지나 스커트나 뭐 액세서리나 그지 액세서리까지 어떻게 응용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서 어떻게 넣을 건지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메인 컨셉에 흔들리지 않는지 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공통화 작업을 해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겠죠? 어려운데 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작업이 되니까요. 여러분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분 뭐 향수 같은 것도 만드셔도 됩니다. 요즘 뭐 조향사분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부터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시간 남으실 때 한 번씩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향수를 만드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을 받고 해석을 하고 상품화하는 것까지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존중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멋지게 세상에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